마지막 용의 물권 전세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남은 이제 물권 거의 이제 끝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이 더위에 구슬땀 흘리면서 그냥 그 땀이 이 책에 떨어진 거, 그 대단한 이유를 느끼죠. 이게 땀이 떨어져야지 막 이게 잠자가지고 막 이게 침이 흘려가지고 이게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전세권 힘내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전세권 파트도 우리 한 문제 딱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문님 되게 쉽습니다. 물권 파트는. 자, 10회부터 26.6회까지 보니까 딱 두 번 안 나왔어요. 16, 19회. 27회 때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전세권의 핵심은 무엇이냐? 뻔하죠. 뭐겠어요? 그죠? 홍쌤, 또 법률행위, 법률규정 그 얘기하려고 그러죠? 네, 맞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서 이 발생된 전세권이라는 이 물권, 전세권이라는 이 물권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종합하려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세부의 핵심은 우리 238페이지 날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거기에 밑에 보니까 전세권 나와있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죠? 자, 전세권자의 권리가 뭐냐, 의무가 뭐냐. 특히 이제 권리 포커스를 맞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이 또 어떻게 되는지. 자, 3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니까 역시 전세권 뭐다? 물권이다. 물권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제거, 방해반 다 있겠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7페이지에 319조 준용 규정 213, 214 그리고 우리 상린공유 규정은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권 실체 딱 나와 있네요. 우리가 용의 물권이니까 당연히 용의적인 그런 권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용의 물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담보 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선 변제권, 경매 청구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 경매가 때려졌을 때 그죠?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기가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권 파트는 반드시 뭐하고 경매하고 연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경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혹여나 1차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우리 2차의 중개 실무,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 파트에 그 실무에 경매, 공매, 경공매라는 테마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어로 따져 2차. 2차는 어디냐면요. 자, 2차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213페이지 밑에 보면은 권리 분석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권리 분석 213. 소재주의, 인수주의 있죠. 이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어떤 경매가 때려졌을 때 어떤 권리가 소재, 소멸이 되고 어떤 권리가 인수, 즉 낙찰받은 사람, 매수자에게 경락인에게 인수되는지 그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경매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뒤에 그렇죠, 저당권, 절대적이죠, 저당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이 민사집행법, 즉 경매 관련 내용은 끊임없이 따라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만 준비하시는 분도 2차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그 경공매, 특히 이제 소재주의, 인수주의, 권리 분석 이 테마를 꼭 시청하시고 그걸 먼저 하시고 요거 듣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경매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발생은 이미 말씀드렸죠. 법률행위, 법률죠. 법률행위 등기. 앞에는 등기, 그죠? 법률행위하고 등기로 하면 되잖아요. 앞에 우리 지사권, 지역권은 뭐예요? 지사권 설정행위 플러스 지사권 등기하면 되고요. 지역권은 지역권 설정행위 플러스 등기하면 되잖아요. 지료는 필요 없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전세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죠? 법률행위 경우에. 자, 법률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187조. 그리고 우리 묵시적 갱신이 나와 있거든요. 뒤에 이제 312조 4항. 312조 4항. 375페이지. 정말 여러 번 보네요. 건물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건물, 전세의 경우에. 그래서 4항의 묵시적 갱신. 요거. 또
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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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45조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준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45페이지 248조, 그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343페이지에 취득시효 그 표에서 밑에 보면 대상 객체에 보면은 재산권에, 그죠? 지상권, 전세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역권까지 이렇게. 그때는 뭐예요? 등기해야 되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뭘로 사세요? 그러는 경우에요. 보통 나 전세로 사라. 이 전세라는 말은 대부분 뭐예요? 임대차 계약체라서 저희가 임차권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로 사려면 뭐예요? 반드시 전세권 설정 행위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있냐 이거예요.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행위가 있었냐. 두 번째, 그죠? 우리 건물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이라고 글씨가 써 있고 자기 이름이 써 있냐. 그리고 전세금이 거기 기재가 되어 있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난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 말. 자, 그러면은 371페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303조 전세권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가 파란펜 밑줄 자. 자, 1항에 전세권자는 전세금, 자, 전세금에다가 검정펜을 비춰보겠습니다.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러니까 탐물권이 되는 거죠.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목적이 뭐예요? 딱 용도라고 한정이 되어 있죠. 부동산 용도에 쫓아. 그 용법에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이면 주거용으로 써야죠. 상업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상업용은 그냥 상업용으로 쓰고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용법이죠. 그 용법을 안 쫓아오면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어요. 311조 보세요. 375페이지 311조 1항. 그렇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의 성질에 정해진 용법 이렇게 되고 있고 303조 1항에서는 용도, 용법의 용도랑 같은 거죠. 뭐. 이렇게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다 될 수 있죠.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다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답을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소유권 관점에서는 얘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되려면 전세권 관점에서는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세권 설정권자 줄여서 보통 전세권자 권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쫓아 보세요. 이건 딱 그 부동산 용도로 딱 그 사용 목적이 한정된 거죠. 전세권은. 앞에 지역권은 뭐예요? 비한정적이죠. 일정한 거죠. 앞에 지상권은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구별이 돼야 됩니다. 수평 쪽으로 딱 볼 수 있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 그러니까 뭐 용의물권이 되는 거죠. 본질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채권자보다도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우선 변제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죠. 우리 우선 변제권 말고 뭐예요? 경매권이 있잖아요. 경매청구권. 요거는 뭐예요? 자기가 전부에 설정했다. 그럼 뭐예요? 이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때릴 수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 그럼 뭐예요? 그 일부만 경매 때리는 거지 전부에 대해서는 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냐 일부냐 이거 정확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앞에 지역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요역지는 일부 안 되죠? 승역지는 일부 되고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미미한 거 결국 그런 디테일이 강해야지만이 딱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죠. 두루뭉 시험은 절대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377페이지에 날개 박스 보면은 그 판례 하나 나와있죠. 건물 일부 전세권.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여기 전부 경락대금이 있을 거는 그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경매 때리고 싶을 때 그때는 왜?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 경매 청구권은 전부에 대해서 없고 일부만은 경매 때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면제권은 전부. 네? 경매 청구권, 경매 신청권은 일부. 물론 자기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다고 하면 전부 경매를 뗄 수가 있겠죠. 이제 일부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전부인지 일부인지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우리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있죠. 그리고 우리 농지법에도 그게 그대로 녹아듭니다. 녹아들어요. 그죠? 오케이. 전세권의 소유도 뭐예요? 경작을 하는 사람, 진짜 농업인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의가 있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전세권의 객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 전세권의 객체가 되는 건 틀리죠. 농경지는 안 되잖아요. 자, 여기 관련 판례가 왼쪽 날개 박스 있어요. 전세금 보니까, 전세금 반드시 현실적 수수 이해만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거 할 때 반드시, 그죠? 전세권 설정이 그리고 전세권 등기, 그리고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세금 지급이 말이죠. 꼭 현실적인, 진짜 눈앞에서 주고받는 이런 거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의리예컨대 기존에 돈 받을 게 있었어요. 그쵸? 친구 믿고 빌려준 거예요. 친구예요. 그럼 그 돈은 갖다가 뭐예요? 우리가 전혀 담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불안해. 그래서 뭐예요? 친구 잘 설득해야지. 공인중개사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예요? 야, 나 이거 너한테 빌려준 돈 1억. 야, 너 이거 네가 안 좋아하지만 이거 경매 넘어가면 난 완전히 꼴찌 아니야, 꼴찌. 그러니까 나 좀 너 10년지기 10년, 30년? 30년지기 50년 좋다는 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받을 1억을 갖다 전세금을 해가지고 다 전세금 넣기로 해놓으면 얼마나 안전하고 좋아요. 그죠? 뭐가 좋아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잖아요. 담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 보세요. 핵심에서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뭐 인도라는 말 없잖아요. 그죠? 세 가지 충족은 되죠? 그 다음에 양도성과 상속이 있죠? 그죠? 당연히 양도성. 그러나 제한이 따르죠. 단서가 있죠. 그게 이제 306조의 그 단서죠. 그러니까 그 배제 특약이 유효해요. 그러나 지상권은 배제 특약 무효죠. 그죠? 그건 강행유죄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얘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아까 우리 앞에 부동산학 개론, 투자론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지렛대 효과라고 불렀었던 것이지요. 우리 97페이지 가보실까요? 97페이지 보시면 지렛대 효과의 타임자본을 이용하여, 그렇죠? 타임자, 이 전세금이 되겠죠. 요걸 이용해서 이걸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4조는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림을 보세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 우리 뭡니까? 건물 소유자, 건물 전세권 설정자, 그리고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권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병에게, 그죠? 병이 이제 다시 건물 전세권자예요. 자,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다르죠? 그런 상태에서 뭐예요? 이 건물을, 그죠?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주고 등기해줄 수 있잖아요. 전세금 받고 이 병한테. 그랬을 때 이 전세권자는 화살표 보니까 뭐예요?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건물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존재해야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1항, 2항을 한번 참고적으로 요 그림 이미지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5조 법정지상권 우리 앞에서 엄청 정리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1항에 보세요. 대지와 건물 동일 소유자에게 했는데 나중에 특별 승계 그건 뭐예요? 달라졌다.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런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에 그 건물 소유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된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죠? 그걸 이제 이미지적으로 위에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306조 전세권의 양도임대 등자 양도임대 등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자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동의 없이 전세권자 을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또 담보로 그죠? 저담보로 객지할 수 있잖아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전세권에서 그 목적 타인에게 전전세 그죠? 전전세는 뭐예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걸 갖다가 팔 수도 있지만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 전세권 설정을 하고 인수를 하고 전세권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얘는 뭐예요? 얘는 전전세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부를 전자죠. 이거는 전전세권 설정.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여전히 얘는 전세권자죠.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임대차 계약책에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마감 물건이. 그러나 설정행위로 전세권 설정행위로 이 설정행위로 얘한테 그렇게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유효고요. 특약이 설정행위를 금지할 때는 그러하지 않냐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지상권은 이 단서 구증이 없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전세권하고 저당권 연계한 게 오른쪽 날개박. 저당권에 객체할 수 있잖아요. 날개박스 팔려보세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 전세권자인데, 이 전세권을 기반으로 해서 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A하고 돈을 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이 돈을 그렇죠 빌릴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우리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에 따라 저당권도 뭐예요? 당연히 소멸이 됐다. 전세권이 소멸되면 이걸 극초한 이 저당권도 당연히 얘가 소멸이 되면 당연히 얘도 소멸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계획이 끝나면 뭐예요? 얘는 뭐 돌려봐요? 얘한테 전세금 반환 받겠죠. 그죠? 자, 이 전세금 반환 받을 이 채권을 갖다가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압류하겠다. 이렇게. 압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자기의 빌려준 돈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죄는 압류 등의 방법을 맨 끝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전세금 지급을 보았을 때 이거 약간 뭐라고 해요? 물상대이성. 이 전세권 대신에 새로운 물건, 전세금 반환금이죠. 여기 새로운 물건 위에 물상, 새로운 물건 위에 대신해서 이 전세권 대신해서 위치를 딱 자리를 잡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저당권,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런 물상대이성이 있습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383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담보물권 특성해가지고 동그라미 상에 물상대이성 나와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핵심을 보면은 두 번째 점 보세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분리양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자, 검정펜 비출합시다.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 분리양도 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372페이지 날개 박스에 크게 보면 두 개 발견했는데 판례에서 두 번째 거 있죠. 전세금 반환채권, 전세금 분리양도의 그 첫 번째 점이 그걸 나타내요. 원칙을.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간이 종료시나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분리양도 특약을 맺은 경우는 분리양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건부 채권 양도거든요. 거기다 가로로 써놓읍시다. 조건부 채권 양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거죠. 그게 이제 372페이지에 그 밑에 큰 판례의 두 번째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부 채권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거. 다시 373페이지 역시 날개박스 두 번째 점의 판례의 두 번째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 307조 전세권 양도의 효력.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즉 이거 전세권을 갖다 양도 팔아먹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새로운 전세권자가 신전세권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얘하고 기존의 얘하고 맺었던 그런 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은 병은 누구한테 전세금 돌려달라고 해야 돼? 전세금 설정자에게, 그죠? 그 다음 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에 지금 전전세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합시다. 자,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여서 면할 수 있는 불가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전전세 불러서 주는 전전세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핵심은 지금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핵심은 뭐냐면 전전세권은 말이죠. 이 전전세권은 원전세권, 이걸 이제 원전세권에 종속된다는 게 핵심. 종속. 그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보니까 첫 번째 점, 전전세권도 물권이므로 전전세권 설정이 합의, 즉 전전세권 설정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등기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전전세금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지급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186조입니다.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라고 되어 있는 제 186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전전세 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전전 소멸하죠. 왜? 종속되는 거죠. 그죠? 이게 죽어버리면 오리지널 죽으면 원본이 죽으면 값 다 죽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그 존속기간 있잖아요.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그죠? 3년이에요. 그러면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3년이에요. 그 범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전전세권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써놓읍시다.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 이어야 한다. 여기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에 종속된다. 기간마저도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전전세금마저도 여기는 전전세금이죠. 여기는 전세금, 여기는 전전세금이죠. 역시 종속돼요. 그러니까 이 전전세금은 전세금을 갖다 여기에 종속되니까 당연히 또 뭐예요?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기간도 초과할 수가 없고 금액도 초과할 수가 없고 라는 거. 자, 그런 어떤 한계가 말이죠. 바로 밑에 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전전세권자에게도 전세권자니까 결국은 우선 면제고 겸해 청구권이 있긴 하지만 다만 전전세권은 전세권, 이 원전세권이죠. 이 원전세권, 전세권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다음에 제한을 받는다. 한계가 있다. 종속된다. 이런 말을 기억번에 보니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죠?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였다 하더라도 원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지 않아요. 이거 3년을 했어요. 이거 2년을 했어요. 그럼 그죠? 자기는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뭐가 있습니까? 경매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끝났는데 나 돈 안 돌리니까 경매 때리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것이고요.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만료되기 전에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니은번에 전세금을 반환을 주장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 설정자가 이미 전세금을 반환했어요?
그러면 뭐야? 역시 또 경매를 청구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런 거. 그래서 지금 계속 전세권은 원전세권이 종속된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날개 박스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전세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전세권. 원전세권에서 종속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 어떤 보여나도 다 결국은 본질은 그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말이 많죠 좀. 그쵸? 자, 다음 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자는. 그러니까 통상의 유지에 들어간 비용 필요비잖아요. 자기한테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비용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0조는 뭐예요? 310조는 예, 요거는 이제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도 뭐예요? 소유자 누굽니까? 전세권 설정자죠. 여기에 선택이 쫓는 거지. 이자의 선택, 전세권자의 선택이 쫓는 게 아니라는 것. 그다음 뭐또 이항에 상당한 상환기한 확률 수단. 이런 구문을 말이죠. 우리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점유권 파트에서도 나왔죠. 점유권 가봅시다. 자, 331페이지. 331, 203조 2항 3항 그대로 갖다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잖아요. 1항은 이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전세권 유지 책임이 있으니까. 그죠? 그거를 332페이지에 우리 점유권자부터 해서 점자부터 해서 지상권에서 유치권, 임차권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자는 보니까 유익비, 비용상환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권 규정이 없지만 이제 이렇게 유지 적용하죠. 그리고 전세권도 그렇고 물권자니까, 아까 물권자니까. 그러면 이제 유치권은 그죠? 네,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죠. 임차권도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차이점을 수평적으로 다 비교 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11조는 읽어봤죠?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12조 전세권의 전속기간. 자, 전속기간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쫙 긋겠습니다. 1항에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토지 건물 모두 말이죠. 10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장에다가 검정판에 밑줄 쫙 10년. 당사자 약정이 10년이면 10년으로 단축한다. 무효로 한다고 아니고 뭐예요? 10년으로 단축한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전속기간 1년 미만 정도면 이를 1년을 한다. 최단가 건물. 최단 기간은 제한이 있죠. 뭐만? 건물만. 그죠? 최장은 제한이 둘 다 있죠. 10년.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항. 자,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전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거주 동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는 뜻의 동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결국 뭐예요? 아무 말이 없는 경우. 그죠? 아무 말이 없는 경우. 그때 그럼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앞에 여기서 전세권은 앞전자예요. 우리 저기 308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건 구를 전자인데 그건 앞전자고 주의하시고요. 이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추정이 아니고 뭐예요? 본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니까 다시 등기할 필요도 없죠. 등기 없이도 새로운 신소유자에 또 대항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 경우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기간은 정함이 없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그죠? 뭐의 건물 전세의 경우만. 그래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의 파란 펜으로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개 박스 판례 보니까 역시 그죠?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 요하지 않고 또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왜요? 물건이니까. 그 다음에 전세금 증감 청구권 나와 있고요. 313조에 전세권의 소멸 통고가 있죠. 자, 기간 약정하려면 당사자 모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 쓰고 통고 받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밑에 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기간이 정한 전세권은 모두 다 이렇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6월 임대차는
뭐 임대인 통 6월, 임차인 통은 1월. 뒤에 채권 파트에.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는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계약서는 임차인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통지받는 것도 3개월. 그죠? 6월, 6월, 3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미미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면은 말이지요. 임대차는 451페이지 한번 날라가 보죠. 자, 451페이지 보면은 635조 한번 보세요. 그거 나와있죠. 그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은 주임법 477페이지. 477페이지 6조의 2에 2항 나와있죠. 그 통지받은 3개월이 지나면, 그죠? 거기 1항도 보면 임차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인 없어요.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역시 상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490페이지 10조 5항 보세요. 10조 5항 맨 위에 있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과받은 3개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숫자 나왔는데 틀린 보기로 됐다. 거절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숫자 틀리면 안 됩니다, 진짜. 그죠? 오케이. 자, 다음에 314조. 불가항력 멸실. 그죠? 자, 1항에 전세권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 멸실될 때는 당연히 전세권은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죠. 소멸되겠습니다. 2항에 근데 일부 멸실이 됐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잠정부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뭐예요? 소멸 통보하고 전세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 314조하고 315조를 비교해서 봐야 돼요. 314조는 제가 밑줄 그려놨죠. 불가항력이면서 산불이 났거나 불이 났거나 자연재해 아니면 홍수 이런 거죠. 근데 315조는 뭡니까? 전세권자가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회, 귀책사회, 고의도로 가실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멸실된 때는 전세권자는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주의하시고 2항. 그래서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 충당하고 이유가 있으면 반환하면 되죠. 나머지가 있으면 부족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전세권자의 이제 권리 중에 316조에 보면은 의무, 원상의 보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자, 검정편이죠.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권에 나오고, 요거는 뭐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예요. 전세권. 자, 요거는 뭐예요? 전세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모두에게 인정돼요. 그죠? 왜냐하면 둘 다 막강한 물건이니까. 앞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둘 다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모두에게 인정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임차권에 보면 또 매수 청구권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사회적 경제에 약간 임차인만 인정돼요. 그죠? 그런 것들은 좀 우리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임차권, 임대차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452페이지 보세요. 452페이지는 643조 임차인의 경영권,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죠. 그죠? 그리고 646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임차인은 나올 수 있다. 사실경제의 약자. 거기는 채권이니까, 그죠? 자, 그렇게 비교하시고요. 그래서 316조 1항의 기간 만료를 소멸하는데 이렇게 해서 전세권자는 원상 회복에는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때는 정당을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서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규정이 났고요. 이항은 뭐예요?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인정이 났죠. 규정이 났는데 이건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거나 아니면 전세권 설정을 매수한 것일 때 그때 한다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자,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해야 되겠죠.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즉 가별 전세금 반환하고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의뢰, 그죠? 의뢰 전세 목적물 반환하는 거하고 그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한 데 필요한 서류 교부하는 거 이 둘과는 왜 동시행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행항변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동시행항변은 우리 채권 파트에 나옵니다. 416페이지.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다 서로 관련성, 연관이 되어 있죠. 자, 416페이지 보면은 밑에 표를 보세요. 동시행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1번 전세권 317조. 지금 우리 317조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317페이지에 다시 오셔서 동시행항변에다 검정펜을 출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318조 전세권 이제 경매청구권. 자, 경매청구에 파란펜을 밑줄자. 자, 전세권 설정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은 반환을 지치한 때에는 이행 지치한 때죠. 그죠? 그때는 전세권자는 쭉 봐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앞에 전세권 설정자가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했는데요. 전세권 설정기간이 만료했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전세권 그죠? 이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그죠? 또 목적물 이렇게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지치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안 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목적물도 부동산도 인도하지 않고 또 그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자한테 뭐예요? 전세금 반환하라 했는데 얘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 경매 청구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 행사할 수 있어요? 야, 이거는 317조 잘 읽어봐. 난 너 안 오니까 그거 안 오니까 나도 이거 안 해. 전세금 반환 할 수 없어. 라고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가백이 동시에 항변권이 이게 살아있는 경우에는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동시에 항변권을 죽여놓은 상태에서 가능하다. 그 죽여놓은 상태가 뭐예요? 얘가 목적물을 부동산을 넘겨주고 인도하고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도 이 갑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판례는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중개실무하고 반드시 중개실무 경매하고 반드시 연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3페이지, 214페이지, 그죠? 213페이지, 214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내용 있죠? 자, 요거 있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법 시간이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준용 규정을 이미 봤습니다. 자, 그럼 대표 기출 문제를 보죠.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게 뭐예요? 바뀌었어요. 뭐가요? 여기가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여기가 을이고요. 여기 갑이에요. 갑이 전세권자예요. 그죠? 을이 전세권 설정자고. 그래서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받은 후에 을이 병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예요? 새로운 소유자라는 거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전세권 막강 물건이기 때문에. 자, 이 경우 병은 전세금 반환 병전적으로 한꺼번에 둘 다 인수하는 게 아니라 얘만. 그죠? 얘는 면책이 되죠?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인수가 되고요. 갑은 누구에게? 이 병에게 전세금 반환해달라 청구할 수 있지. 저기 을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누구에게는 아니에요? 병에게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거하고 좀 헷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딱딱 수평 쪽으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요. 470페이지 보세요. 470페이지 3조 지금 사안이죠. 주택임대법 사안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면책 채용 인수잖아요.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다는 거.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점 판례 중 임차인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거. 그죠? 그런 경우. 그죠? 거기서 그거하고 명확하게 구별해서 우리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대표 기출문제 380페이지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소유의 단독주택 일부의 X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이죠. 여기도 이제 갑이 전세권이잖아요. 그죠? 일부에 대해서. 자, 틀린 것을 했어요. 자, 갑은 설정 이유로 금지되지 않는 한은 배제수가 없는 한 전세권을 양도, 뭐 임대 다 할 수 있죠. 그죠? 전세는 할 수 있고. 자, 있습니다. 306조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부속물 매수 청구죠. 부속물. 전세권은 지상물은 저쪽 앞에. 그죠? 우리 지상권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316조 2항입니다. 317페이지 316조 2항. 지상물이 아니라 부속물이다. 그 해설에 약간 잘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 동그라미 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전세권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자, 토지 전세권 인하를 화이트로 지워버리십시오. 건물 전세권 안에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상물 저기 보니까 그 지상물 매수권은 지상권 거기 안에서 인정이 돼요. 이 전세권 파트에서는 지상물 매수권이 아예 없다는 거. 그래서 그 토지 전세권이나 그거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전세권은 뭐예요? 부속물 매수권.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용익물권적 권한을 소멸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4번에 우선면제 권리 있죠. 303조 1항. 그 다음에 전부에 대해서 말이죠. 5번은 하란지는 나머지 부분에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죠? 나머지 하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겠죠.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377페이지에 날개 박스 판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전세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말이요. 이 전세금이라는 것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입니까? 그렇죠. 앞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도가 성립 요건이 아니었죠. 여기는 성립 요건이다. 그리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수수이야만 할 필요는 그렇게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존속기간. 존속기간 우리 최장하고 최단 존속기간이 둘다 있죠, 그죠? 둘다 있죠. 여기는 10년, 여기는 1년. 그런데 주의할 때 최단의 경우는 건물 전세기간, 그죠? 토지는 없다는 거죠, 최단이. 다음, 세 번째, 전세권자의 권리죠. 전세권자의 권리, 중요한 권리,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용익권, 사용수익권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죠?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이제 정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 경매 청구권, 경매 신청권, 경매 청구권 에 대해서는 뭐 전세권이 설정된 그 부분이 아니고 전부는 전부 할 수 있죠. 일부는 일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죠.
우리 전세권자도 있고 설정자도 있는데 전세권자에 대한 그 동의 받았거나 또 그로부터 좀 매수했거나 그러면서 부속물 매수권이다. 지상물 매수권이 아니다. 지상물 매수권은 앞에 지상권자 그리고 뒤에 토지 임대차에 나오는 것이죠. 부속물 매수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용익물권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담보물권 남았는데요. 우리 질권은 부동산의 대상 객체가 아니죠. 따라서 오늘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하면은 드디어 이 물권이 마무리 지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 담보물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